네, 소개받은 손요셉 간사입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다시 하면 UBF라는 곳에서 40년째 신앙생활하고 있고요. UBF는 주로 대학생들에게 대학생들을 선교하고 대학생들을 제자 양성하고 대학생들이 전문인이 되어서 그 전 세계의 평신도 자비량 선교사로 파송하는 역할을 지금 60년째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여기 대전에도 UBF가 있는데 대전 UBF 학사회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지금 대전에서 창립된 나라사랑교회 협력 집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미천한 소자임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선 이유는 오늘 10월 1일이잖아요. 10월 1일은 국군의 날입니다. 근데 왜 국군의 날이 10월 1일로 되어 있는가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면 이제 1950년 6월 25일 날 6.25 전쟁이 터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로 밀렸습니다. 이제 낙동강까지 일촉즉발이죠. 그런데 9월 달에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함으로 인해서 다시금 서울을 수복하고 연합군, 미군과 또 유엔군, 미군이 주축이 된 유엔군과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38선을 넘어갈 거냐 말 거냐 계속 정치적인 고민을 하다가 넘어가기로 결정하고, 왜 넘어가기로 결정했을까요? 북한 땅에 우리 동포들을 해방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38선을 넘어갔습니다. 그 넘어간 날짜가 1950년 10월 1일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제 두만강까지 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중공군이 이제 인해 전술로 밀려 내려오는 바람에 다시금 또 우리 이제 후퇴하게 됐죠. 그래서 그 유명한 이제 일사 후퇴라는 것도 있게 되고, 그런 우여곡절 끝에 정전 협정을 하게 됩니다. 언제 하게 되냐면 1953년 7월 27일 날 정전 협정을 합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표로 정전 협정에 참가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뜻은 끝까지 북진해서 우리 동포들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아주 끝까지 반대를 했습니다. 대신 이제 더 이상 희생이 크니까 유엔사 쪽에서 또 소련이나 중국 쪽에서 휴전을 정전을 밀어붙였습니다. 그것을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미끼를 삼아서 우리 미국을 멱살 붙잡고 협상해서 끌어낸 게 뭐냐면 그 유명한 한미 동맹입니다. 상호 방호 조약. 그래서 그것이 정전은 53년 7월 27일 날 되지만 한미 동맹 체결은 언제 되느냐? 그해 53년 10월 1일 날 체결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국회에서 인준을 한 거는 정식 법으로 발효가 된 것은 그 다음 해입니다. 11월 달인가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미 동맹 그 체결을 한 날짜도 공교롭게 10월 1일이더라고요.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근데 이 역사적인 날에 어떤 역사적인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2016년 10월 1일 그 국군의 날 기념식 때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선언을 합니다. 그 선언은 제가 먼저 말씀을 풀은 뒤에 그 선언을 박근혜 대통령께서 하신 그 선언, 국군의 날 했던 그 선언을 말씀과 조명을 해서 한번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충만해져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제가 대언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미천한 소자가 이 역사적인 날 이 거룩한 제단 위에 섰습니다. 특별히 자이언 TV를 통하여서 이 내용이 송출됩니다. 주여, 제가 육체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기침이 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제 오직 또 성령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이 소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목숨을 버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택한 것은 출애굽기 7장 1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내 백성을 보내라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자유케 하라. 이제 출애굽기 내용은 다들 잘 알다시피 우리 이제 모세가 바로 왕에게 선언을 하죠. 내 백성을 내놓아라. 430년간 노예로 살던 자기 백성을 이제 하나님이 때가 참에 하나님의 경륜의 때에 이제 모세를 써서 이제 바로에게 가서 이제 대언하게 합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러나 그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바로 대통령은 그거를 거부하죠. 그래서 거부할수록 이 저항이 커지죠. 그래서 국가적인 재앙이 계속 더 강도가 세져 갑니다. 이제 몇 번째까지 강도가 세가죠? 10재앙까지.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 장제아 재앙까지 딱 맞으니까 두 손을 들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게 됩니다. 그러면 내 백성을 내놓아라.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10가지 재앙 때 어떻게 성취가 됐냐면 다 알다시피 모세를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이스라엘 집은 각 집마다 문설주에 다 바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문설주에 바른 그 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생명이 보존되고 출애굽을 하게 된다는 내용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내 백성을 보내라 이 말씀의 성취는 결과적으로 바로 어린 양의 피의 희생을 통해서 성취가 된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봤을 때 이 말씀을 제가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현실에서 이 동일한 사건을 우리 대한민국에서 딱 목격한 것을 언제로 제가 해석을 했냐면 바로 2016년 10월 1일 국군의 날 때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연설문에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연설문에 북한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북한 동포여 자유 대한민국 품으로 오십시오.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북한 동포여 자유 대한민국 품으로 오십시오. 이거는 마치 대량 탈북을 이렇게 촉구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는 이 흡수 통일을 이제 정책적으로 하겠다 그런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어떤 한 지도자가 어떤 정책을 이렇게 정책의 원칙을 말하는 것을 우리는
독트린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위드로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그 위드로 윌슨의 그것도 독트린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막 1900 초반에 막 퍼져 나갈 때 좌우 합작을 위해서 동구권 이제 유럽이 계속 무너져 갈 때 그 야욕을 안 위드로 윌슨이 모든 민족은 자기의 자결권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런 위드로 윌슨의 독트린도 발표됐고 한 그런 것처럼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이 선언은 저는 독트린이었다. 박근혜 독트린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독트린에 의해서 근데 시진핑 우리 중공에게 있어서는 그 독트린이 박근혜 그 독트린이 큰 도전이었어. 북한은 물론이거냐 북한에 대해서는 노골적으로 이제 붕괴를 이렇게 촉구하는 신호탄이었기 때문에 북괴는 물론이거냐. 근데 중공 시진핑에도 그거는 큰 도발이었습니다. 왜 도발이었냐면 중공은 1대1로라는 큰 원칙을 갖고 있어서 큰 국가 전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1대1로의 그 큰 그림이 한반도에서 시작해서 실크로드를 해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유럽 이제 지중해 아무튼 이 인도 태평양까지 이렇게 크게 그 중화 사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자기 나름의 1대1로라는 큰 틀을 갖고 있었는데 그 처음 시작점이 한반도입니다. 근데 그 한반도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 선언을 한 것은 뭐냐면 그 말뚝 여기에 박았던 말뚝을 뽑아낸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판단할 때. 그리고 알다시피 린치핀이라는 게 있잖아요. 린치핀은 마차라든지 뭐 이제 차 바퀴에 모든 화살이 쭉 한가운데로 모여 있다가 거기에 린치핀이 딱 박혀 있어야만 모든 축이 제대로 돌아가는 건데 그 린치핀을 빼버리면 모든 살이 우르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린치핀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대체할 수 없는 꼭 필요한 것 그것을 린치핀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 린치핀인 거예요. 린치핀. 그런데 중공도 자기네 1대1로에 있어서 꼭 필요한 린치핀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 선언을 함으로써 천막이 전체가 말뚝이 빠지면 천막 전체가 기울어져서 무너지듯이 그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도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 선언을 하자마자 정치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큰 소용돌이가 났는데 그 소용돌이를 한번 제가 상기를 해보면 그 발표를 한 그 10월 1일 날 그 선언을 하자마자 바로 10월 중순께 JTBC를 통해서 태블릿 PC 그 사건이 터졌고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촛불 전국으로 이 대한민국 전국이 촛불 전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한 3개월 동안 이제 시위가 계속되면서 광화문 일대에서 시위가 계속되면서 2016년 12월 9일 날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로 넘어와서 2017년 3월 10일 날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시킵니다. 이제 5년 만에 일사천리로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하야하게 되는 탄핵되는 그런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근데 이것이 어떤 우리 정치적인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이 독트린으로 인하여서 저항 세력이 일어났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모세 지도자가 내 백성을 내놓아라 이러는 이제 선언을 했을 때
이집트에서 국가적인 저항이 계속 10차례나 그런 큰 재앙이 반복됐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난 거죠. 드러난 거죠. 그리고 2017년 5월 9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진핑에게, 중국에게 안보 분야의 삼불 정책을 약속합니다. 그 이제 국회 외교위 뭐 그런 회의를 통해서, 그때 장관은 강경화 장관이죠. 그래서 그때 삼불 정책이 뭐였냐면, 첫째, 사드를 더 이상 배치하지 않는다. 그리고 미국 미사일 체계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 다음에 한미일, 지금 현재는 군사 협의체인데 그거를 군사 동맹으로 더 이상 발전시키지 않는다. 이런 세 가지를 삼불 정책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중국몽 깃발 밑으로 들어갔어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이제 중국으로 가서 시진핑하고 이제 정상회담 할 때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중국은 태산이고 우리는 작은 동산이다. 중국몽이 우리의 꿈이다. 같이 꿈을 꾸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9월 달에 평양에 가서, 평양에 도착했을 때 대한민국 국기는 하나도 없었고 한반도기와 인공기가 펄럭이는 그 평양 하늘 아래서 스스로 남쪽 대통령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남쪽에서 온 대통령이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격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박근혜 대통령의 그 독트린으로 인해서 촉발된 이 국내 정치의 상황이 이렇게 이제 좌파 정권이 들어서게 된 계기가 됐다고 저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그 내 백성을 내놓아라, 북한 동포여 자유 대한민국 품으로 넘어오십시오, 오십시오 하는 그 선언이 허무하게 끝나버린 것입니까? 끝나버린 것 같이 보이죠. 지금 정말 허무하게 끝난 것 같아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까지 제가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1279일째 감옥에 계시는데, 이렇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이 독트린은 역사적인 평가를 못 받고 묻혀진 것 같이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그거를 또 나름 제가 성경 말씀에 의해서 기도하면서 이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세상을 다시 한번 제 미천한 소자지만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1월 8일 날 미국 45대 대통령으로 트럼프가 취임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공산당의 그 야심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아주 젊었을 때부터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가 대통령으로 취임하자 한 조치가 무엇입니까? 강력한 무역 제재, 중공과의 적자 무역 구조를 철폐하겠다 해가지고 관세 때리고 막 그래서 중공의 그 경제를 세계 경제에서 축출시키는 작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걸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또 2019년 말에 중공에서 우한 폐렴을 터뜨리죠. 그거는 이제 하여간 기원설에 대해서는 아직도 왈가불가하지만 중요한 거는 처음에 우한에서 시작된 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핵 폭탄만큼이나 무서운 우한 폐렴이 퍼졌고 세계는 팬데믹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가 다 팬데믹에 홀릭되는 것처럼 보였죠. 그래서 미국은 더 강력한 조치를 하는데 2019년 팬데믹이 터진 그때
7월 21일 날 휴스톤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을 폐쇄 명령을 내려 폐쇄시켜 버려요. 아예 외교를 단절할 생각으로 폐쇄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가장 또 중요한 핵심적인 세계 전략이 하나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2020년 8월 31일 중공이 해왔던 그 1대1로를 포위하는 쿼드가 딱 만들어집니다. 쿼드라는 안보 체제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재임 때 만들어진 거고 바이든 정부도 이것을 지금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 쿼드 훈련을 했습니다. 그 쿼드는 어떤 나라냐면 미국, 호주, 일본, 인도 이 인도 태평양 연안의 가장 강대국들이 딱 모여서 이제 중공을 대항을 하는 그 안보 체제가 새로 만들어졌고 미국은 워킹 그룹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에게 쿼드에 들어오라고 계속 압력을 넣고 있지만 우리 지금 현 정부는 선뜻 쿼드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다음 대선 후보들 우파 진영의 대선 후보들은 쿼드에 들어가겠다라는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세계 전략이 다시 구축이 됐는데 그 구축이 뭐냐면 1대1로 대 쿼드 이 두 이제 세력의 그 대결로 지금 평행선을 긋고 있고 이제 팽팽하게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쿼드라는 이 안보 세력이 왜 만들어졌냐? 저는 이것을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 독트린의 결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나라의 이 10대 강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10대 강국의 경제 10대 강국의 한 나라의 대통령이 바로 무너지는 것을 보고 또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재선에 성공할 줄 알았으나 이제 그 미국의 좌파 세력에 의해서 재선에 실패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은 엄청난 지금 좌우 진영의 그 대결에 아주 치열한 진영 싸움을 하고 있어요. 미국도. 그리고 이번에 그 아프가니스탄 철수의 사건을 보더라도 이 바이든의 정부하고 행정부하고 미국 군부하고 잡음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도 이제 혼돈에 빠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죠. 그러면 중공은 어떤가? 중공은 내부가 썩을 대로 썩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헝다라는 최대 부동산 회사가 그 중국 내에서 최대 회사이기도 하지만 세계적인 부동산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월스트리트에서 자금도 끌어당기고 그렇게 하는 회사인데 이번에 아마 부도 처리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 김재형 형제가 그 극비밀을 저희한테 말해줬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중공 내 세력 간 다툼의 결과라고 합니다. 중공은 관치 경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밀어주면 살고 그냥 버리면 바로 끝나는 그런 경제 구조를 갖고 있어서 이런 사건들 하나하나를 보더라도 중공은 지금 내부적으로 골마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은 어떤가? 북한 정권도 계속 트럼프 대통령 시절 때 그 북미 대화를 시도하고 또 정상회담을 몇 차례 시도하고 하면서 자유진영을 거기다 심어버렸답니다. 그래서 북한 내 자유진영의 세력이 보이지는 않지만 움직이고 있어서 지금 그 두 세력이 지금 치열한 그 마지막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세국 정책을 계속 더 유지할 수 있느냐
아니면 소련처럼 개혁 개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시점이다. 이런 그런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어떻죠? 대한민국은 더 치열하잖아요. 지금 더 치열합니다. 그래서 2022년 3월 9일 이날은 아마도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이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딱 160일 남았습니다. 160일. 좌우 대결이 마지막 운명을 놓고 한 판을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전 세계가 지금 격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격동. 이 대한민국의 격동이 결국은 전 세계 격동으로 확산됐다고 저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는가?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평온했던 이 대한민국 체제가 박근혜 대통령의 그 독트린 선언으로 인해서 이제 좌파 세력들이 준동이 일어나 가지고 그 린치핀이 빠져버린 거예요. 린치핀이 빠져버리니까 이게 체제를 유지하고 있던, 물론 그 안에는 부패와 비리가 진동하고 있었죠. 썩어가고 있을 때는 썩어가고 있었죠. 그러나 조용히 갈 수도 있었는데 이제 그 다음 해가 대선 시즌이었기 때문에 2017년에 이미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그 최순실 게이트를 저쪽 진영에서는 이미 다 조사를 다 준비해 놓고, 레임덕 시절 때 대선 시즌 때 이렇게 이번에 대장동 사건 터뜨리듯이 그때 터뜨리려면 자연스럽게 정권이 교체되면서 이제 우리 일반 시민들이 이제 정권이 이렇게 이 우파는 소망이 없어, 그래 진보 진영으로 넘어가게 되네, 그래 이렇게 하고 끝났을 뻔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제 최순실 게이트를 그때 터뜨렸느냐?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아주 최고의 수위가 높은 선언, 그 선언, 우리 자유의 품으로 오십시오, 북한 동포요. 이 선언은 이승만 대통령이 6.25 전쟁을 정전하면서 동포들이여, 우리는 당신들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했던 그 동포를 향한 그 공식적인 선언, 그 이후에 최초의 가장 최고의 수위가 높은 선언이었기 때문에 이 좌파 진영 쪽에서 이게 준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 린치핀이 갑자기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학교, 교회, 집 또는 직장, 교회, 집 이거밖에 모르는 선량한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5개월 만에 감옥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서 이거는 뭔가 이상하다. 들여다보다가 이거는 엄청난 이 사건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고 다들 아스팔트로 뛰쳐나왔고, 2019년에 그런 놀라운 광화문의 그런 광경도 우리가 이 국민들이, 선량한 시민들이 연출했고 지금 오늘에 이르게 된 겁니다. 오늘 10월 1일을 다시 한번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박근혜 대통령의 이 선언은 정말 이제는 역사적인 평가를 못 받고 묻혀버릴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출애굽기 7장 16절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취가 됐거든요. 어떻게 성취됐습니까? 열 번째 재앙 때 모세가 집집마다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그러면 그 죽음의 재앙이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패스오버 6월을 해서 결국은
이제 진노가 이집트 땅에 퍼부어질 때 진노 속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린 양의 피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덮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량한 시민들이 뭔가 이상하다 해서 뛰쳐나온 그 사람들 마음 속에 다시금 이제 그분 각성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지금 딱 5년인데 이제 10월 1일 박근혜 대통령이 선언을 한 그 날로부터 딱 5년인데 5년 동안에 어떻게 됐냐? 아까 목사님이 찬송을 하실 때 오늘 국군의 날인데 우리가 십자가의 군사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합시다 한 것처럼 정말 어린 양의 피가 이제 마음속에 뿌려진 그리스도의 잠자던 병사들이 다 각성하기 시작했어요. 다 각성하고 다 지금 자기의 집마다, 자기의 직장마다, 자기의 교회마다 어린 양의 피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 뿌림이 있을 때 반드시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그 주님이 직접 하나님이셨던 여호와이셨던 그 주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시고 갈릴리에서 자라시고 나사렛 예수가 되셔서 이제 공생의 역사를 이루시다가 이제 마지막 다 이루었다. 그 십자가상에서 보혈의 피를 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써 그때 비로소 인류가 그 오랫동안 사단의 종노릇 했던 우리 인류가 바로 그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통해서 그때서부터 자유를 되찾기 시작했습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오늘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자기의 마음에 다시금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또 가정마다 피 뿌리고 또 교회마다 피 뿌리고 학교마다 피 뿌리고 직장마다 피 뿌리는 그 각성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이제 일어났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주님께서 이제 7,000명 이상의 그리스도 군사들이 이 시간도 이제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금요일 철야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우리 대한민국에 다시금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미천한 소자지만 이 박근혜 대통령의 그 선언을 박근혜 독트린이라 하고 이렇게 크게 의미를 부여해서 나름 이제 그동안 5년 동안 이 세상이 우리 대한민국 또 이 국제 정치가 어떻게 돌아갔는지 부족하나마 두서없이 풀었습니다. 이제 내년에는 이제 정말 이 대한민국이 정상 국가가 되고 또 바라옵기는 자유 우파 진영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대통령이 된 그 하늘 아래에서 정말 좀 더 저 말고도 권위 있는 분이 이날 이 자리에 서서 박근혜 대통령의 그 독트린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각성하게 됐다. 그래서 그들이 일어나서 이 대한민국을 바로 잡았고 결국은 북한 동포 지금 73년째 억압당하고 있는 그리고 지하교회는 약 20만 명의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들은 아직도 숨죽여 예배들을 드리고 있는데 그들이 해방되었다라는 이제 그런 역사적인 그 의미를 다시금 부여하는 그런 이제 자리가 또 다시 이 자이언 TV를 통해서 만들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러면 기도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7장 16절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네,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오늘 10월 1일 국군의 날을 맞이해서 2016년 10월 1일 공적 영역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권위를 갖고 그 최고의 이 높은 수위의 그런 선언을 하였습니다. 북한 동포여 자유 대한민국 품으로 오십시오. 주님, 이 선언을 이제 이 미천한 소자가 박근혜 독트린이라고 오늘 나름 명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선언이 이제 묻혀 있습니다. 주님, 그 선언의 대가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1279일째 영어의 몸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피눈물이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이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 대한민국의 선량한 시민들이 각성되었습니다. 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슴에 피를 뿌리며 또 가정마다 학교마다 교회마다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며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울부짖는 기도를 들어주셔서 주여 그 선언이 헛되지 않고 성취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모든 인류를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이 온 땅에 열방에 퍼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슬람의 수많은 이제 그 백성들이 여성들이 엄청난 지금 억압 가운데 있습니다. 종교적인 굴레 가운데 이제 이 자유를 못 찾고 이제 이 눈먼 이제 이 지도자가 눈먼 소경이 눈먼 자를 끌고 가는 그런 형국이 이제 이슬람 진영에 가득 차 있습니다. 주여, 이 모든 이 억압을 주여 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작은 이 땅에서 주님, 이곳에서 우리가 외치고 선포할 때 이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응답될 줄 믿사옵나이다. 주님은 전능하시며 살아계시며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목숨을 버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